좌투 우타의 자완투수. 위력적인 패스트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느린 쪽에 속하는 패스트볼을 던지지만 커터를 적절히 사용해서 패스트볼의 위력을 높이는 투수.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투수가 한 명 있을 텐데요. 자, 류현진 선수의 팬분들도 안티분들도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류현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선수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평균 이하의 느린 공을 던지지만 그 공의 스핀이 구속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먹히면서 빠르게 공격적으로 타자를 공략해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유리함을 선점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타자와의 심리적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는 투수. 그런데다가 동글동글한 얼굴과 동글동글한 체형 덕분에 약간은 개그 캐릭터로 인식이 되고도 있고 자신의 나이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투수.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투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희관 선수도 오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특별한, 어쩌면 다시 나오기 힘든 그런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뉴욕 양키스의 슈퍼마리오 네스티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목이 많이 상하고 그리고 육아로 바쁘면서 자주 인사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6월을 맞이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도 많이 회복을 했고 저희 태호도 많이 건강하니까 조금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구야구의 이승용입니다. 저는 2021년 네스터 코르테스를 보면서 굉장히 유쾌하고 보기에 즐거운 선수다, 많은 예능 점수를 주고 싶은 선수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코르테스의 경기를 조금 더 자주 보게 되고 코르테스가 선발로 전향한 다음에 더 많이 그를 탐구하고 관찰하게 되면서 코르테스 선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어쩌면은 현재 메이저리그에 코르테스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의 해설인 짐 캇이 코르테스 선수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팬들에게 짐 캇이 야구에 헌신한 훌륭한 인물이고 나쁜 뜻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으며 사과할 필요까지도 없었다. 그의 사과에 감사하며 팬들 역시도 자신처럼 짐 캇을 용서하고 짐 캇과 함께 야구를 더 발전시키자 라는 취지의 SNS를 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 네스터 코르테스라는 선수는 진짜구나, 참 멋있는 선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쿠바에서 출생했지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마이애미 지역에서 성장한 네스터 코르테스는 학창시절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3년 MLB 드래프트를 통해서 36라운드에서 뉴욕 양키스에 지명이 되게 되는데요. 2013년 드래프트에서 뽑힌 선수들로는 크리스 브라이언트, 에런 저지, 그리고 팀 앤더슨이 있습니다. 양키스의 코치진은 구종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평균 이하의 공을 던지는 그에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그는 결국 시즌이 끝나고 룰5 드래프트를 통해서 볼티모어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 3시즌 동안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는요, 매 시즌 볼티모어에서 다시 양키스로, 양키스에서 시애틀로 팀을 옮기게 되는데요. 시애틀에서 뛴 2020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0 시즌 12월에 자신을 드래프트했던 팀인 양키스와 세 번째 계약을 맺게 됩니다.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마이너리그 팀에 합류한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는요, 2021년 5월 30일에 양키스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다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양키스에서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양키스는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를 패전 처리 혹은 점수차가 많이 난 경기에서 2이닝, 3이닝 혹은 그 이상을 소화해 줄 수 있는 롱 릴리프 선수로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생각보다 잘 수행하면서 많은 양키스 팬들을 놀라게 한 코르테스는요, 양키스 팬들이 알고 있던 2019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커브를 버리고 커터를 장착했고 이를 통해서 볼 산비가 2019년 2.46에서 2021년 4.12까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전문용어로 델롬델이라 그러죠. 코르테스에게 더 커다란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4월부터 7월까지 매달 연승과 연패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어쩌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면서 팬들에게 답답함을 주었던 양키스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헤르만과 클루버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게리콜과 몽고메리까지 코비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양키스의 선발 로테이션에는 큰 구멍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양키스에게는 다른 팀에서 선수를 영입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요. 양키스 코치진은 일단 많은 이닝을 소화했고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경험이 있었던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에게 다른 선수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의 선발진 합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는 나중에 게리콜, 몽고메리 그리고 다른 선발진들이 돌아와서 합류를 하게 된다면 다시 불펜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양키스에게 36라운드에서 지명된 뒤 무려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뚜기처럼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면서 버틴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선발 로테이션에 남아서 14번의 선발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 3.04를 기록했고요. 윕은 1.064를 기록하면서 선발진 내에서도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됩니다. 코르테스의 지난 시즌 선발 성적은 2승 3패였지만 양키스는 코르테스 주니어가 등판한 경기에서 10승 4패, 승패차 플러스 6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난 시즌 양키스가 막판 스퍼트를 발휘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 가장 큰 공헌이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의 활약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만약에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가 7월 중순부터 선발진에 합류해서 이런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합류한 팀은 양키스가 아니라 토론토나 시애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번 시즌에도 선발 로테이션에 남아서 평균 자책점 1.5의 대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키스 선발진 내에서 삼진을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팀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르테스의 이런 성공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르테스가 양키스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그 기간 동안에도 이런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생각보다는 이 코르테스의 선발 성공 스토리가 길게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의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요, 커브를 버리고 슬라이더의 비중을 줄이면서 커터라는 구종을 장착한 것입니다. 2021 시즌 처음으로 커터를 선보였던 코르테스 주니어는요, 이번 시즌에는 커터의 비중을 39.5%까지 늘리면서 본인이 던지는 구종 중에 커터를 가장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투수의 딜리버리 동작을 얘기할 때 더 정확하게는 릴리스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구종을 던지든 간에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야 타자가 구종을 알아챌 수 없고 그렇게 해야지만 투수가 수싸움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해당되지 않는 선수가 바로 코르테스 주니어입니다. 코르테스 주니어 같은 경우는요, 딜리버리 동작이 일정하지 않고 릴리스 포인트가 구종과 상관없이 던질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타자나 상대팀 입장에서는 코르테스 주니어의 투구 동작을 분석하거나 딜리버리 혹은 릴리스 포인트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선수의 티핑 혹은 약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코르테스 주니어처럼 공을 던질 때마다 딜리버리 동작과 릴리스 포인트가 바뀌게 되면 투수 입장에서는 제구력을 잡기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코르테스 주니어와 같은 방식으로 투구를 하는 투수가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박자를 쪼개는 디셉션 동작으로 유명한 그이기에 코르테스 주니어의 공이 일정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투구와 투구 간에 일정한 간격도 없어서 거기에 현혹된 타자들이 코르테스 주니어의 공을 치지 못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르테스 주니어가 모든 구종을 다르게 던지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던지는 결정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이야기한 커터입니다. 우타자의 안쪽, 높은 쪽에서 형성이 되는 그의 커터는요,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기 위해 초구,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나 3볼 이후에 다시 한번 아웃 카운트를 잡기 위한 결정구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구와 결정구 사이에는 박자를 쪼개면서 투구와 투구 간의 인터벌 간격을 바꿔가면서 체인지업, 슬라이더와 같은 속이는 공들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다음번 코르테스의 등판을
시청하실 때는 한번 잘 보시면 투 스트라이크 이후 그리고 꼭 아웃 카운트를 잡아야 하는 결정구를 던져야 하는 상황에서는요, 디셉션 동작이 적은 그리고 박자 쪼개기가 없는 그런 투구 동작으로 오른쪽 타자의 안쪽 높은 쪽에 형성이 되는 커터를 던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던지는 커터는 대체 이번 시즌 얼마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냐? 이번 시즌 코르테스 주니어가 던지는 커터의 런 밸류는 마이너스 9로 마이너스 10인 미러키의 코빈 번스 다음으로 메이저리그 2위입니다. 커터를 던지는 투수들의 상대 타자 타율을 보면요, 휴스턴의 루이스 가르시아가 1할 1푼 5리로 1위에 올라 있고요, 애틀란타의 켄리 젠슨이 1할 3푼 3리로 2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가 1할 4푼 9리로 메이저리그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커터로 상대 타자를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왔던 코르테스 주니어의 느린 포심 또한 가치가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리그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코르테스의 포심은요, 2020년 커터와 함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번 시즌 런밸류 마이너스 7을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전체 11위의 런밸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은 필라델피아의 잭 윌러의 포심과도 같은 가치입니다. 잭 윌러의 포심 평균 구속이 95.8마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90.9마일의 평균 구속으로 포심을 던지는 코르테스 주니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의 포심을 잘 활용하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괴물 중에 괴물들만 모여있다는 메이저리그, 그리고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괴물들만 입단한다는 양키스에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평균 이하의 구속과 평균 이하의 움직임, 그리고 평균 이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구종들만 보유하고 있는 이 네스터 코르테스라는 선수가 그 구종들을 잘 모아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서 이 양키스의 선발 로테이션 안에도 게리 콜이나 타이언 그리고 세베리노 같은 선수들보다도 더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어쩌면 정말 가장 대단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박자를 쪼개고 투구폼을 계속 바꿔가고 볼 배합을 바꿔가면서 타자를 현혹시키는 그의 볼 배합 마법이 생각보다는 길게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의 가치를 가진 구종 중 하나인 그의 커터에 대한 비밀을 상대팀 타자들이, 상대팀 분석원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2013년부터 무려 9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4번의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도전을 한 코르테스의 이번 시즌만큼은 역사에 확실히 기록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베팅 사이트들은요, 현재 코르테스를 저스틴 벌랜더, 게리 콜, 그리고 케빈 가우스먼에 이어서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수상 확률 4위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요즘에 벌랜더가 사이영을 타는 것도, 게리 콜이 사이영을 타는 것도, 케빈 가우스먼이 사이영을 타는 것도 좋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가 한번 대반란을 일으키면서 나와 같은 투수들도 사이영을 탈 수 있다 라는 대반란을 보여줘도 참 재밌는 시즌이 되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면서 많은 양키스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네스터 코르테스의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